대한민국 과학기술 역사의 산증에 12인의 과학기술 유공자,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과학자들,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연구자들,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인들,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과학기술 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 세종과학기술인 대회는 2019년에 지정된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12분께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 증서를 전수하고 크나큰 업적을 헌정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소중한 과학기술 유공자 제도를 통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기를 기원합니다. 과학기술 유공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네 분께서는 공통적으로 50년, 60년대에 훌륭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과학의 척박한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전문성에 몰두하시고 과학교육 전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동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지질과학자의 개척자로 지질과학계의 후진을 양성하시고 학술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셨습니다. 지하자원 연구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938년 코발트광 검정하는 법을 발견하셨고 1940년에는 황해도 지역에서 장석 광산을 발견하셨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다이아몬드 광석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화학 분석법에 대한 많은 특허를 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질자원연구원의 전신인 지질조사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셨고 초대 소장을 하셨고 우리나라 학회 중에 가장 오래된 학회인 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를 창립하시고 계속 키워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세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5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연구에 정진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교수님은 한국 수학계의 기틀을 닦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비선형 해석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비선형 해석학에서 해석학 부동점 정리를 여러 정리들을 통일해서 발표하셨고 또한 추상 블록 공간의 이론을 정립하셨는데 이 이론은 앞에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여러 가지의 정리들을 통일해서 하나로 요약한 이론을 내셨고 방대한 논리 체계인 그랜드 KKM 티어리를 확립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용이 가장 많이 되는 논문도 발표하신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희 교수님은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연구에 집중하시는 영원한 수학자로 매일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십니다.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다음은 고 이상수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 과학 연구의 최초로 기반을 마련하셨고 세계 수준 광기술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국내 최초의 레이저, 렌즈 개발로 광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연구자들을 배출하시고 또한 그 과학 행정가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초대 원장 또 6대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물리학과에서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연구에 또 활약을 하신 과학자이십니다. 물리학의 광학 분야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척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처음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서 고출력 광분해 옥소 레이저 개발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셨고 또한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발명하셔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고 김시중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장기 연구 계획을 설계한 미래지향적 과학 행정가이시며 장관 시절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스마트 원자로 개발 추진을 시작하셨습니다.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과학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여를 장관을 하시는 동안에 하셨습니다. 1993년에 제14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시고 그 이후에 과총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화학 박사로는 1호 박사이십니다. 고려대학에 42년 이상 근무하셨고 개인적으로 저는 김시중 교수와 자주 뵙고 김시중 교수님께서 저에게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많은 말씀을 해주신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유공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이 생명과학 분야를 키우시는데 노력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헌정하게 돼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 권태한 박사님은 이 우리나라 식품 연구 개발에 있어서 정말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인프라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도 설정하시고 또 모든 후학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정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이분이 특별하셨던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 작업이라는 것이 심각했을 때 바로 벼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처리하는 이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을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농촌 사회를 완전히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학계가 할 수 있으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연구기관도 만드셨고 모든 프로그램도 만드셨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처음에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창립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께서는 미국 종합처리장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벼를 수확에서부터 처리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활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 한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의 자급을 만드는데 아주 혁신적으로 개발하셨습니다. 식품화학자로는 최초로 네이처지에 이 논문을 내신 그런 큰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영준 교수님,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에 아주 정말 그 혁신적인 그런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셔가지고 이 분야를 세계화하는데 이 앞장선 특별한 그런 여성 과학자로서의 리더이십니다. 특히 선생님은 이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를 하셨는데 약대 교수하는 과정에서 여자로서는 최초의 약대 교수가 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약대를 나오셔가지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그러나서 한국으로 오셔서 서울대학 교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천연물 연구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것을 예를 들면 서울대학의 약초원이라든지 또는 이 우리나라 약학계라든지 천연물 학계라든지 모든 데서 주도적인 앞장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준 교수님의 그 제일 큰 업적은 무엇보다도 천연물 연구라는 것이 그 전까지는
어떤 그 확실한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 시간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였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생명공학적인 이런 분자생물학적인 이런 방법을 이 세포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천연물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활성 검색 방법을 확립하셨고 이 국내 천연물 신약 개발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큰 초석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천연물 유래 이 신규 생리 활성 물질을 도출하여 하는데 크게 기여하셨고 그 많은 기전들을 규명하셨습니다. 더욱더 이 선생님께서 큰 업적은 이러한 연구들을 다른 후학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천연물 그 추출물 라이브러리 또는 천연 화학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이 모든 학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다음에 고 이우주 총장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우주 박사님께서는 국내 양리학, 특히 이 기초학 중에서 이 양리학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한 선구자십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또 전 세계가 세계적으로 이거 인정하는 그런 신장 양리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그런 리더를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이 학계에 제일 큰 기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계에 사용하는 용어, 의학 용어,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영어로 사용됐던 모든 의학 용어에 한글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셨고,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말 의학 교과서를 만드신다는 게 특별한 그런 공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다. 연세대학에서 교수를 쭉 하셨고 대학원장, 총장도 하셨고 또 심장 양리학 분야에서 특히 카테코라민이라는 교감신경계가 이 심장 기능 또는 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셔가지고 이 1950년대에 이미 사이언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초에 선생님께서는 동양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사람은 처음으로 NIH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을 만큼 그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을 갖추셨고 그 위상을 가지고 후학들이 심장 양리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 한인규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인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축산학에서는 교과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축산학을 창립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연구를 국제적 지평을 아주 높이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이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코넬 대학에 가셔서 박사를 하시고 나서 귀국하셔가지고 서울대학 농과대학 교수를 쭉 하시면서 학장도 하시고 다음에 이 축산학과 동물 영양학에 관여된 거의 모든 학회를 창립하시고 회장이 되시고 그것을 아시아 학회 회장을 하시고 또 세계 학회 회장을 하신 아주 특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선생님의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감동이었던 것이 학생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기술과 고등고시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학생 신분에. 그래서 고등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으셨을 텐데 바로 이 연구에 집념하셔서 외국을 유학 가셔가지고 학자가 되시겠다 해가지고 학자가 되신 다음에 귀국하셔가지고 후학 양성에 아주 절대적으로 기여하셨고, 제가 이 선생님의 그 경력을 쭉 보시면서 감동했던 것은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이 670편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113권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논문집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이 저렇게 집약해 놓은 것이 8권이 되는 그런 큰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이렇게 헌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가지셨던 탁월적인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생명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우연히 그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을 옆에 쭉 지켜보면서 놀라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50년, 60년대 비료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철강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조선을 하고 반도체를 하고 그러면서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 3만 불 수준이 됐습니다.
그 놀라운 발전의 과정에 오늘 말씀드릴 이 과학기술 유공자 분들의 땀이 곳곳에 정말 숨어 있습니다. 먼저 김영걸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촉매 연구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오늘날 세계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런 연구 중심 대학이 되는데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촉매 및 반응공학 분야를 선도하시면서 열어가셨고, 국내에서 이와 같은 분야에서 최초의 연구 성과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한 촉매 기술, 탈낙스 촉매 기술, 그리고 환경 친화적 화학 공정 기술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료전지, 수소 생산 등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김영걸 교수님을 저희가 특별히 기억하는 바는 교육입니다. 노스웨스턴대의 교수로 재직하시던 가운데 제외과학자 유치 일환으로 귀국하셔서 카이스트에서 봉직을 하시고 카이스트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포항공과대학의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하셔서 오늘날의 포스텍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학공학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대형 국제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셨는데 그 시점이 1983년입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촉매학회를 창립 주도를 하셨습니다. 국제 저명 학술지 편집 고문으로도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의 학문, 이 화학공학 분야의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틀을 놓아주셨습니다. 고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회장님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또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분들입니다. 휴대폰을 포함해서 그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PCB 기판을 최초로 국산화해서 핵심 전자부품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김정식 회장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학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시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으로 직접 실천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국내 가전업계가 80년대부터 세계를 휩쓸게 된 바로 그 저력이 김정식 회장님께서 만들어내신 PCB 기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용 PCB, STH PCB, 반도체용 초박판, BKG PCB는 산자부 주관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기술력, 재무 건전성, 기업 윤리성 등 글로벌 우수 기업의 모범으로 키워내셔서 포브스 선정 200대 세계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김춘기 교수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기 교수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학문적인 기초뿐만 아니라 사람 기초도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공학적 문제 해결의 프레임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1970년부터 75년까지 미국 페어차일드사에서 CCD 영상 소자 개발자 중에 한 분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500개 화소로 구성된 CCD 센서를
개발하시고 실용화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 가셨습니다만 역시 1975년 귀국하셔서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라는 개념을 전파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과학원 부임 이후에 홍릉 캠퍼스에 반도체 직접 회로 제작 설비를 직접 설치하시고 학생들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학사과정생들의 그 어린 마음 속에 이 공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 결과 지금 오늘날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지게 된 1세대와 2세대 인재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구 현대자동차 전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충구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몇 년 동안 한국 산업 혹은 기술 발전의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뒷자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뵈면서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듣던 분을 직접 눈으로 뵙게 돼서 제 스스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포니와 떼내야 뗄 수 없는 성함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역임하셨지만 사회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포니부터 에쿠스에 이르기까지 34종의 승용차 모델에 이충구 사장님의 손길을 거쳐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체 차급의 엔진 개발과 신차 탑재를 지휘하셨습니다. 왼쪽에 이대리 노트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한번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싶어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산업 발전 역사에 있어서 보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포니 개발 당시에 그 선진 기술을 배우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기록하셨던 정말 엔지니어의 땀과 피가 묻어 있는 그런 노트를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되신 60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이 3만 부를 넘었습니다. 우리 삶의 수준이 3만 부를 넘어섰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오늘 유공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한 계단 오르셨다면 오늘 발표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후배 엔지니어들이 이제 두 번째 계단을 올라서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